오늘 김민재 선수가 디발라 그리고 에이브라임을 거의 완벽하게 막았는데 경기 기록만 보셔도 김민재의 기록 보시면요. 오늘 볼을 클리어한 횟수 9번. 오늘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클리어링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슈팅을 블락한 횟수도 2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슈팅을 블락 많이 한 선수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디발라, 에이브라임을 또다시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로마가 어떤 전술을 쓰냐? 디발라가 핵심이에요. 로마의 공격이 전개될 때는 디발라가 볼을 잡은 이후에 디발라에서부터 공격이 전개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 디발라 쪽에 김민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발라가 김민재와 붙었을 때는 당연하게도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의 압박을 당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피지컬적으로 당연히 김민재가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로마가 공격을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냐면 애초에 디발라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니까 디발라에게 한 번에 볼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에이브러햄한테 먼저 전달을 하고 에이브러햄이 수비수와 경합할 때 디발라에게 떨어뜨려주는 방식. 그러면서 디발라가 상대 수비수와 등을 지는 게 아니라 세컨볼을 가져오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나폴리의 수비가 좋았던 점은 일단 첫 번째는 김민재가 디발라를 완벽하게 마크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에이브러햄한테 볼이 갔을 때 라흐마니가 에이브러햄과 경합하든지 아니면 김민재가 에이브러햄과 경합하든지 에이브러햄이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뒤쳐졌습니다. 완벽하게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승리를 거뒀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에이브라임 쪽으로 볼이 안 가니까 디발라가 볼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공격 방식입니다. 앞쪽에 에이브라임이 있으면 에이브라임 쪽으로 패스를 일단 보내주고 디발라가 순간적으로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에이브라임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요. 근데 일단 이 장면에서 보면요. 로마가 이렇게 공격을 전개하는데 애초에 디발라가 볼을 잡을 때 김민재가 오늘 디발라를 굉장히 거칠게 다뤘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디발라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완전히. 그래서 오늘 경기 디발라가 볼을 잡을 때마다 김민재가 피지컬로 밀어붙이니까 디발라가 볼을 잡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어요. 계속 이런 장면이었죠. 디발라가 볼을 잡을 때마다 김민재가 바싹 달라붙어서 완전히 디발라가 플레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발라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의 몸싸움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싸움을 하면 당연히 디발라가 밀리는 걸 아니까 자신이 볼을 받을 때 볼을 소유하지 않고 계속 원터치로 패스를 처리해요. 김민재가 붙기 전에.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가 워낙에 빨리 달려들다 보니까 이 원터치 패스가 계속 부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디발라가 원터치로 패스를 돌려놓는데 이 패스가 부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계속 나폴리가 다시 볼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디발라의 플레이가 김민재에게 봉쇄를 당한 거죠. 완전히 봉쇄를 당했고 아까 말씀드린 디발라가 등을 지면 당연히 피지컬이 안 되니까 디발라가 김민재에게 막히면 그렇다면 로마는 앞쪽에 있는 에이브러햄한테 패스를 보내주겠다. 요건데 에이브러햄한테 볼을 띄워줬을 때는 세컨볼을 내주지 않도록 라흐만이나 김민재가 완전히 피지컬로 압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여기서 로마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데 이때 에이브러햄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지만 김민재가 피지컬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면서 제공권 싸움에서 이깁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김민재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라흐마니가 에이브러햄과 붙으면 여기서 이제 에이브러햄이 제공권에서 이겼으면 옆에 있는 디발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건데 여기서 제공권을 라흐마니가 가져가죠. 그래서 라흐마니가 제공권 싸움에서 이기니까 다시 나폴리 볼이 됩니다. 김민재가 디발라를 완벽하게 막았다는 거. 그리고 에이브러햄의 제공권과 피지컬을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완벽하게 봉쇄했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오늘 경기 이 나폴리 축구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이 라흐마니와 김민재 조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나폴리가 앞쪽에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나폴리가 엄청나게 앞쪽에 선수가 많죠? 앞쪽에서 압박을 정말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압박이 강력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로마가 뒤로 백패스를 하고 백패스를 했을 때 계속 이 나폴리가 달려드니까 나폴리의 뒷공간으로
한 번에 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라흐마니와 김민재는 제공권만 좋은 게 아니라 스피드도 빠르죠. 그래서 이 뒷공간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의 가장 큰 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축은 수비 라인인 거예요.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제공권도 되죠. 스피드도 좋죠. 심지어 둘 다 양발을 써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진이 공격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늘 경기 이 로마의 한 가지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펠레그리니의 움직임이거든요. 펠레그리니가 로마가 공격을 전개할 때 어떻게 되냐면 투톱과 쓰리톱을 번갈아 가면서 써요. 최전방에 에이브라임과 디발라가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펠레그리니가 올라와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늘려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공격수 3명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명씩 마크하다 보면 한 명이 비게 돼요. 이게 로마가 노렸던 포인트인데 이때 김민재의 장점이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 한 명이 비었을 때 분명히 로마가 좋은 찬스를 잡는데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비어있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분명히 로마가 선수 숫자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데 김민재가 어느 순간 뛰어나오면서 로마의 여유로운 공간을 없애버려요. 보시면 이런 장면이죠.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펠레그리니가 올라와서 나폴리의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펠레그리니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이때 김민재가 처음에는 이 수비라인 뒤쪽으로 물러나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 앞 공간에서 펠레그리니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이 장면만 봐도 김민재와 펠레그리니의 거리 엄청나게 멀죠? 펠레그리니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정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는 공격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김민재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이게 김민재의 포인트예요. 공격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김민재의 스피드가 빨라서 슈팅 동작을 가져가기도 전에 김민재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넓은 거리의 차이를 스피드로 극복한 다음에 펠레그리니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의 장점이고 그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칭찬할 때 늘 하는 말이거든요. 상대팀이 기회를 잡았을 때 어느 순간 김민재가 나타나서 상대의 공격 찬스를 막아낸다. 이게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경기도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다. 오늘 경기에 이 나폴리가 로마를 이겼던 건 정말 단단한 그 수비 라인의 퀄리티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스팔레티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로마가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좌우 윙백에 공격적인 전진이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이 윙백을 거의 공격수처럼 쓰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팔레티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로마의 윙백들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오늘 마리오 후이와 디로렌초를 올리지 않고 중앙으로 좁혔었습니다. 거의 인버티드 풀백을 2명 두는 것처럼 썼어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오늘 경기도 보시면 상대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잘 짜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 마리오 후이와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가담하니까 오히려 이 두 선수가 공격 찬스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윙백들의 전진을 막으면서 동시에 마리오 후이와 디로렌초의 좋은 패스 능력을 살려서 오히려 중앙에서의 패스 능력을 발휘시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흐비차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지엘린스키가 보통 나폴리의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수비수들이 지엘린스키에게 쏠려 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마리오 후이가 오버래핑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엘린스키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오히려 마리오 후이가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흐비차가 일단은 마리오 후이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마리오 후이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흐비차에게 정말 환상적인 패스를 넣어줍니다. 수비 라인 사이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흐비차가 볼을 받아서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오시맨에게 전달되면서 또 오시맨이 환상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단순히 득점이 나온 게 아니라 스팔레티 감독이 오늘 경기는 풀백들을 올리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면서 플레이메이커처럼 썼고, 이게 또 통하면서 나폴리의 득점이 나왔다. 이런 것 자체가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그냥 정말 잘 되는 팀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분명히 동점골을 만들어냈을 때도 매우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도 통했습니다, 오늘 경기.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윙백에 있는 스피나졸라를 빼고 공격수인 엘샤라위를 윙백으로 썼죠. 이게 무리뉴 감독이 종종 쓰는 변화인데, 공격수를 윙백에 쓰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올 때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움직임 자체가 훨씬 더 날카롭죠. 로마가 득점을 만들 때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 엘샤라위가 윙백으로 뛰니까 뛰어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분명히 로마가 전술 변화가 한번 통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분명히 오늘 경기 잘했어요. 잘했는데 로마와 나폴리의 차이는 백업 라인의 차이에서 갈렸다. 어떤 게 있느냐, 로마는 물론 이 교체를 잘하면서 엘샤라위 분위기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폴리가 교체를 했던 선수가 오시멘이라는 그 좋은 공격수를 빼면서 시메오네, 흐비차 빼고 라스파도리, 그리고 뭐 마리오 후이 빼고 올리베라, 백업 라인도 정말 쟁쟁해요. 근데 로마는 반면에 역전골을 허용한 다음에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가 뭐 볼파노, 보베, 어린 선수들 위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업 라인은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고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크고, 반면에 나폴리는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오늘 경기 어떤 게 있었냐, 분명히 동점 상황인데 오시멘을 빼는 것이 약간 무리수가 아닌가 싶었지만 오시멘 대신 나온 시메오네가 득점을 만듭니다. 시메오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이 스몰링을 앞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본인은 볼을 받을 때 반대편으로 돌아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링은 한번 속은 거죠. 시메오네의 동작에 속아서 시메오네가 약간 앞으로 달렸다가 뒤쪽으로 돌아뛰니까 순간적으로 시메오네를 놓쳤고, 시메오네가 완벽하게 스몰링을 제친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리가 오시멘이 부상일 때도 시메오네가 나와서 득점하고 라스파도리가 나와서 득점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오시멘이 없을 때도 승점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나폴리가 이번 시즌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백업 라인도 정말 탄탄하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정말 여러 가지로 나폴리가 왜 좋은 팀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고,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나폴리가 승점 53점 1위고요. 그 다음이 인터밀란 승점 40점, 2위 인터밀란과 나폴리가 승점이 13점 차이 앞서 있어요. 골득실도 플러스 33,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골득실도 앞서 있고요. 승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때 나폴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요, 나폴리가 챔피언스 리그에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우승 경쟁을 이미 미리 정리해 놓고 챔피언스 리그에 올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죠. 다음 달부터 챔피언스 리그 16강이 시작이 되는데 나폴리는 이미 승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여유롭게 챔피언스 리그를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좋은 시나리오, 정말 이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에게 좋은 시나리오는 리그 우승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폴리의 최고 성적을 갱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리그 우승도 하고, 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됐다. 정말 이번 시즌 나폴리의 이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